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5화를 시작합니다. 12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뉴스에서 긴급 기상특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폭설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최대 50cm 이상 적설량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서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회색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노을마을은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지만 50cm라니 지난 10년간 이런 폭설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장 박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뉴스 보셨어요? 봤소. 걱정이요. 도로가 막히면 큰일인데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소. 내일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하겠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벌써 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눈은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도 길도 나무도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었습니다. 이건 큰일인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도로가 막혔소. 마을이 고립됐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노을마을에 아주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오전 7시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헤치고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눈이 1m 가까이 쌓였어요. 제설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뚫릴까요? 면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빨라도 내일 오후래요. 주 도로부터 제설하고 있어서요. 강민재 씨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통신은 됩니다.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최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괜찮으실까요? 혹시 식량이나 난방 문제는 없을까요?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전 가구 안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영유아 가정, 만성질환자 우선으로요.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소담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눈 구경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음은 윤하늘 씨가 전화합니다. 홍기철 할아버지, 식량은 충분하세요? 응쌀이랑 김치도 있어. 며칠은 버틸 수 있어. 박자연 씨는 서연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서연 씨, 서준이는 괜찮아요? 네, 분유도 있고 기저귀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괜찮다고 했습니다. 노을마을 사람들은 겨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가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뭐라고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최지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가봐야죠.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황대식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강민재 씨도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게요. 네 명은 방한복을 입고 긴 막대기를 들고 김춘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댁까지는 평소에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어떤 곳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제 뒤로 따라오세요. 그는 막대기로 눈을 치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황대식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가죠. 10분쯤 걸었을 때 강민재 씨가 미끄러졌습니다. 와! 눈 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최지훈 씨가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 형,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눈이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강민재 씨는 일어나서 눈을 털었습니다. 온몸이 눈 범벅이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눈의 밀도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최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죠? 네, 거의 다 왔어요. 20분 후 드디어 김춘자 할머니 댁이 보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에 불빛도 없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김춘자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황대식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지훈 씨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지훈 씨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최지훈 씨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에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황대식 씨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성민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고열로 의식이 없어요. 오성민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분 후 오성민 선생님과 배수진 선생님이 눈을 헤치고 도착했습니다. 두 분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오성민 선생님이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체온 39.5도, 혈압 90에 60 낮음, 맥박 약하고 빠름, 폐렴 같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근데 도로가 막혔잖아요. 구급차도 못 들어와요. 배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헬기 이송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황대식 씨가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헬기 이송 요청합니다.
위치는 노을마을이고요. 환자는 77세 여성, 고열과 저혈압.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착륙이 불가능하다고요? 왜요? 눈 때문에 착륙장을 확보할 수 없대요. 최소 30m의 폭과 30m의 깊이 공간이 필요한데 눈을 치워야 한대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m의 폭과 30m의 깊이, 900제곱미터, 그것도 1m 가까이 쌓인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치우면 되죠. 근데 우리 넷이서 마을 사람들한테 연락해요. 다 같이 하면 돼요. 황대식 씨가 바로 마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상황. 김춘자 할머니 헬기 이송 필요. 회관 앞 공터 제설 작업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지 5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헤치고 삽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씨, 홍기철 씨, 윤하늘 씨, 박자연 씨, 강수진 씨, 이준호 씨, 나타샤 씨, 아딘 한지영 씨, 그리고 소담 할머니까지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춘자 살려야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외쳤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30m의 폭과 30m의 깊이, 눈을 치웁시다.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삽으로, 빗자루로, 손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생각보다 무겁고 많고 끝이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휴, 힘들다. 눈이 왜 이렇게 많아? 20분쯤 지나자 일부는 주저앉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성민 선생님이 할머니 곁에서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체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빨리 이송해야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때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펜션에 제설 장비가 있어요. 뭐라고요? 소형 제설기요. 가져올게요. 이준호 씨와 강수진 씨가 달려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소형 제설기를 끌고 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훨씬 빨라요. 제설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르릉. 눈이 빠르게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설기가 치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계속 일했습니다. 30분, 40분, 50분. 마침내 30m의 폭과 30m의 깊이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사람들은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황대식 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착륙 공간 확보했습니다. 헬기 출발 가능한가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를 착륙장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최지훈 씨와 황대식 씨, 강민재 씨, 오성민 선생님이 간이 들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눈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0분 후 착륙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다다다다.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눈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77세 여성, 고열, 폐렴 의심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헬기에 실었습니다. 오성민 선생님이 같이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그때 소담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갈게. 할머니, 위험해요. 춘자랑 60년 친구요. 내가 가야지. 구급대원들이 소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헬기는 눈 내리는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과 빠른 행동이 생명을 구합니다. 노을마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마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헬기가 떠난 후 사람들은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윤하늘 씨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다들 이거 마셔요. 감기 걸려요. 사람들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춘자 누님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나이가 77인데 폐렴은 위험하다던데. 홍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담 할머니도 함께 갔으니께 괜찮을 거요. 할머니가 지켜줄 거요.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오성민 선생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황대식 씨가 급히 받았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사람들이 모두 황대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황대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병원 도착했대요. 응급치료 잘 받았고 지금은 안정됐대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 박철수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소, 다들 고마워요. 그날 저녁 눈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로가 뚫렸습니다. 제설차가 들어오고 마을은 다시 외부와 연결됐습니다. 오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을 계기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소. 황대식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네, 만들겠습니다. 어제 같은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요. 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첫째,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합니다. 전 가구 안부 확인 시스템이요. 한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둘째, 독거 어르신 정기 방문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은 꼭 확인하고요.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셋째, 제설 장비를 마을 공동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이준호 형 펜션 장비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넷째, 헬기 착륙장을 상시로 유지해야 합니다. 눈이 와도 빨리 치울 수 있게요. 박자연 씨가 말했습니다. 다섯째, 비상식량과 의료품을 회관에 비축해야 합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모두 기록하겠소.
이번 주 안에 매뉴얼 완성하고 전 가구에 배포하겠소. 일주일 후 노을마을 재난 대응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전 가구에 배포됐습니다. 마을은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2주 후 김춘자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박철수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춘자 누님 다시 봐서 반갑소. 고맙네, 철수. 덕분이요.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 잘 챙기소. 우리가 계속 지켜볼 테니께. 소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병원에서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줄 몰랐다고. 김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부드러운 반찬들. 김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또 먹네. 그날 밤 김춘자 할머니는 자기 집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노을마을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김춘자 할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눈을 헤치고 모였고 삽을 들고 일했고 헬기 착륙장을 만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900제곱미터의 눈을 치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움직이는가, 누가 함께하는가, 그것이 진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노을마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은 모두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것. 창밖을 보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노을마을에는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고 제설 장비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을마을은 오늘도 위기를 이겨내며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